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피완입니다. 우리 정말 오랜만이죠? 제가 그동안에 소식을 이제 아름아름 알려드린 그런 영상들은 있었는데, 막상 저 쓸만한 영어의 그 채널을 보지 않고 지금 우리 이 수다방 힐링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띄엄띄엄 올리나 좀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난 2달 동안에 한국을 좀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6월 중순에 떠났다가 8월 중순에 돌아와서 지금 한 일주일 안 됐어요. 돌아온 지. 그래서 조금 여독을 푼 후에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.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예, 저는 여기 딱 이렇게 막상 오늘 앉아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기 전에 화장을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. 제가 원래 성격상 그냥 이렇게 막 화장하고 꾸미는 걸 그닥 이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분들과 만나려고 하니까 기분 좋고 또 상쾌하고 그랬었어요.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?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여가 아직 안 됐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지내는 그 2달 동안에 제가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 한국에서 좋은 점, 나쁜 점, 미국에서 살기 좋은 점, 나쁜 점을 다뤘었잖아요. 그런데 오늘 조금 이야기가 다룰 수 있는 거는요.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특수 상황에서 또 한국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더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이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국민성도 그렇고요. 그리고 환경, 사회 환경과 또 사회적인 분위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서요.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요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. 한국을 도착하자마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가격리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14일 동안에 저는 가족들과 같이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그때 또 느낀 좀 편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정말 넘버 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아마 그 배달 문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냥 일반적인 음식 배달도 아주 편하게 잘 시켜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 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배달로 시켜 먹기 힘든 음식들까지도 모두 다 쉽게 배달을 시켜서 아주 신선하게 잘 먹을 수 있었고 빨리 잘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달랐어요. 왜냐하면 미국은 땅덩이가 아무래도 워낙 넓기 때문에 특히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부분은 좀 배달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피자 정도가 다입니다. 미국도 이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이 앱, 배달, 특히 음식 배달 서비스가 발달한 거는 있어요. 우버 여러분 아시죠? 그 택시. 근데 택시에서 우버 이트가 생겨서 이제 우버가 음식을 배달해서 날라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. 그래도 한국만큼의 다양한 요 로컬에서 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까지는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미국이 이만큼 넓은 땅덩이를 이렇게 확 그 서비스를 줄여서 한국은 집약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편한 서비스였습니다.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도 하루는 코로나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는데요. 아, 그때 그 자유의 느낌이란 정말 이 바람만 이렇게 쐬도 너무 좋고 걷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그 자유로움의 느낌. 그때 되게 진하게 느낀 것 같아요. 그 잠깐이나마. 그리고 그 의료진 분들의 열심이신 그 노고 너무너무 감사했죠. 정말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소리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. 왔으면은 세금 뭐 낭비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정말 돈을 더 내고서라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신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나 그런 대가 치레를 해야 마땅하다라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세금, 만약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면 돈을 내고 그렇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의료 서비스가 정말 발빠르게 잘 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. 그 부분도 좋았어요.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드라이브 스루로도 받고 또
이 선별 진료소가 있어요. 미국에서도 그렇게 선정을 해둔 부분이. 그래서 가서 받을 수도 있지만은 한국보다는 그 결과를 받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오류가 나기도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듣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한국의 발빠른 또 정확한 의료 서비스 또 좋았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잖아요.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느꼈던 거는 한국의 모든 거리가 너무너무 깨끗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분들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시더라고요.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한두 명 정도는 빼고 대부분이 다 당연히 마스크를 쓰는 거를 여겼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그냥 저도 같이 거기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잘 지킬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자리 잡힌 게 좋았습니다. 미국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셨을 때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. 물론 지역별로 그 분위기는 다 다릅니다. 그런데 많이들 이 마스크를 지금 쓰느냐, 마느냐, 아직까지도 공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다툼이 있잖아요. 그리고 법으로도 막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래서 한국만큼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아직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이 조금 더 낫고 좋았다라는 부분. 그리고 또 저는 아무래도 한국 문화와 그 분위기를 대할 때 두 아이의 엄마로서 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.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물론 뭐 한국에서 키우는 게 좋네, 미국에서 키우는 게 나쁘네, 뭐 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요. 아이들 지금 학교마다 좀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 당장 계약을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부모님은 옆에서 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좀 다른 일을 보실 수 있게 외출이 가능하지만은 미국은 둘 중에 한 분, 성인이나 아니면은 이 성인의 그 자격이 있는 낸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. 미성년자를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나갈 수 없는.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좀 돌아다닐 수 있고 또 학원을 다니더라도 선생님들이 다 그 부분을 출결석을 확인을 해주시고 또 셔틀버스를 태웠는지 내렸는지 이런 관리까지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받을 수 없는 서비스죠, 사실은. 근데 그 부분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되게 부러웠다 정도로 느껴졌어요. 우리 라디오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? 그쵸? 광고 말씀 전해 듣고 다시 만날게요. 이런 거 하잖아요. 우리 잠깐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도 차 한 잔 이렇게 드시면서 쉬는 광고 말씀 듣고 우리 다시 만날게요. 여러분 이런 거 해도 괜찮지요? 라디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잖아요. 다시 잠시 후에 뵐게요.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어느 거 하나 우선순위가 더 먼저 앞선다, 뒤선다 할 거 없이 다 진짜 최고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. 그 중에 또 하나가요. 바로 어디를 가나, 그러니까 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냥 길을 돌아다니는 대중교통을 탈 때도 그렇고요. 손 세정제가 다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 손 세정제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그 기관을 방문할 때 이 열 체크를 하잖아요. 화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이렇게 스캐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열만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스캐닝이 다 되고 그 상태에서 안전한지, 그 다음에 손 세정제를 또 쓰고 들어가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탈 때도 그 마을버스만 타도 이렇게 손 세정제가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좀 발음이 세지? 손 세정제, 그리고 또 이렇게 지하철을 탈 때도 그냥 각각의 이 스테이션의 어느 한 구비구비마다 테이블 위에 다 그 또 손 세정제가 있어서 어딜 가나 내가 아쉽지 않게 이렇게 위생이 걱정된다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. 그 부분이 정말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. 다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라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자리가 잡혀 있더라고요.
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할 때도 개인정보를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핸드폰에 QR코드로 입력을 해서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참 좋죠. 이게 내 개인정보가 나가서 방해가 된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어떤 대중의 그 보건에 위해가 되는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빨리 방역을 할 수 있느냐, 그래서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,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느냐, 이게 더 관건인 거잖아요. 그런 일에 있어서 한국은 되게 체계적으로 잘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. 정말 그거는 최고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저도 그랬는데요. 마스크를 완전히 쓰고 이렇게 손 세정제도 구비가 다 잘 되어 있고 다 잘 갖춰져 있으니까는 약간의 해이해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안전거리 지켜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?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리도 안 지키게 되고 그게 점점 무너지면서 그냥 마스크 썼으니까 세정제 썼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정신적인 해이함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식당을 들어가서 발열 체크 잘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식당의 거리가 점점 좁아진다거나 북적북적 돼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을 떠나올 때는 약간의 저도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위험하잖아요. 코로나 대책 없다고 막 자꾸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바싹 긴장을 했었죠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. 한국의 좋은 점, 미국의 좋은 점 둘 다 많고 둘 다 각각의 단점이 다 있지만은 오늘 이야기는 코로나라는 이 특수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점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좋은지, 그리고 약간의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어땠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이제 저도 제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과 같이 또 편안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 라이브도 해보기로 했었잖아요. 그래서 라이브 해보기로 저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그 시간 여러분들께 먼저 여쭤볼게요. 어느 시간이 괜찮은지. 그래서 그 시간대 맞춰서 라이브로 한번 또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죠. 여러분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우리 또 만날게요. 바이.